여러분 안녕하세요. 휴일 아침입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.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 관련된 우리가 뭐 반도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삼성과의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,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또 보니까 상속세잖아요. 상속세. 이게 상속세가 상당히 커요. 금액이 보니까 천문학적이라 하죠고요. 천문학적 상속세인데, 이 과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어떻게 또 해결할지도 상당히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그 재원 마련에 쏠리는 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좀 충수염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고,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일주일 이상 입원을 연장한다고 하더라고요. 쉽게 그게 낫지 않을 거예요. 내가 보니까 그 대장인가 어느 부분도 약간 일정 제거를 했다고 하니까, 절단을 했다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 19일에 그 충수염 수술을 위해서 이제 삼성 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, 그 당초 의료진은 2, 3주 가량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상보다 회복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요. 그 법무부에 따르니까 삼성 서울병원은 그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열흘간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그 의료진 소견을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교정본부 측은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본다는 그런 입장입니다. 일단은 빨리 나서야겠죠.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. 이재용 부회장을 떠나서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. 건강 잃으면은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. 돈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? 몸 아프고 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데. 하여튼 천만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늘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. 일단은 제가 말한 것처럼, 전에 말한 것처럼 고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그 상속세 납부 기한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등 그 삼성 일가가 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. 그 10일 재계와 그 세무업계에 따르니까 이 회장이 지난해 그 10월에 그 세상을 떠났기에 그 상속법에 따라서 가지고 사망 후 6개월인 오는 4월 30일까지죠. 30일까지 그 전체 재산에 대한 신고 및 상속세 납부가 이뤄져야 한답니다. 그래서 대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달 중순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나? 이달 중순까지 재원 마련과 그 납부 방식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. 일단은 그 이 회장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의 경우에 그 최대 주주 할증률이 있어요. 또 할증률이 20%입니다. 할증.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습니다. 할증률이 20%. 그리고 최고세율도 있어요. 뭔 새끼 세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. 50%. 그리고 자진신고 공제율 3% 있어요. 공제율은 3%. 3% 있고, 차례로 적용해서 보면은 11조 366억 원이 상속세네. 11조 366억 원. 이게 상속세랍니다. 야, 엄청나죠? 11조. 대단합니다. 이거 상속 받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11조 366원의 상속세가 확정이 됐다.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죠. 그 사망일 당시에 그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그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이 10조 6천억보다 4천억 정도 더 늘어버린 거예요. 4천억이. 여러분들 사업도 엄청난 큰 돈인데 4천억이면 이거 말도 못하는 금액이죠. 그 주식 외에도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, 미술품, 골동품, 그리고 기타 현금성 자산,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세법하고 국세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그 평가와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회장은 그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일대 토지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있어요.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. 그래서 미술품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그 가액의 평균가로 평가를 한대요. 평균가로 평가를 한다. 이제 감정을 받아야겠죠. 그러면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나 한국화랑협회, 또 미술품 감정위원회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이제 감정에 참여를 하겠죠. 이 같은 자산을 종합하면은 삼성 일가가 내야 할 그 전체 상속세는 한 1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 13조.
어마어마한 돈이죠. 그 이 회장의 상속세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이를 나눠내는 그 연부 연납 제도가 활용될 전망이라네요. 연부연납. 결론은 할부로 내야 한다는 거죠. 할부. 나눠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. 이거 어떻게 한 방에 낼 수 있겠습니까? 13조를. 뭘 팔아가지고 낼 텐데, 뭐 13조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? 기업 오너들 중에.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뭔가 나눠서 내야지 않겠냐. 그래서 5년간의 분할 납부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연 1.8% 이자까지 있습니다. 1.8% 이자율. 참. 그래서 이자율로 5년간 할부를 하는 겁니다.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돼 있어요. 이 경우에도 연간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.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. 그 재계에서는 그 삼성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에 기존 배당금하고 신용대출 등을 활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그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로부터 약 125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어요. 그 이부진, 이서연 자매는 삼성전자 지분이 없다고 하네요. 이 부회장은 4년째 무보수로 일하고 있었는데, 보수도 없어요. 4년째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서 배당 이외에는 별도 수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그 회사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. 현재 그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0.7% 갖고 있어요. 삼성물산 17.3% 등의 지분을 갖고 있죠. 그리고 글로벌 투기자본 등 그 외부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 참 힘듭니다. 예?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.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도 대출 받아야 돼요. 신용대출. 신용대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재계 관계자는 그 삼성 일가에서 시중은행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 정도의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상속세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.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참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데 이렇게 또 상속세 때문에 이렇게 또 머리 아파하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. 참 이거 상속세 어떻게 말하기도 힘듭니다. 이거 상속세 가지고도 많다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정부에 대해서 또 바라는 거 아니냐, 또 작다고 하면은 또 그럴 것도 있고 문제 많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속세,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아요. 예? 13조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합니까, 이거? 하여튼간, 우리가 봤을 때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. 또 괜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쭉 팔아 자체가지고 결국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또 주주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진 않을 것 같고, 앞으로 이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분주하게 뭔가 움직이겠죠. 향후 한번 그 상속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간 전 그렇습니다. 이재용 부장 빨리 쾌유하고 거기서 빨리 이제 남은 형기 맞춰가지고 빨리 복귀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삼전의 그 상속세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그 삼성과에 관련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.